1963년 12월 8일 도쿄의 밤거리를 질주하는 앰뷸런스가 있었다. 그 안에는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한 제일 한국인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앰뷸런스가 도착한 곳은 외과 병원이 아닌 산부인과. そう大きい病院行った方がいいと思ったから僕はそっち行こうって言ったら嫌だっつって山王行っちゃった。 그날 밤 앰뷸런스에 실려간 사람은 제일 한국인 프로레슬러 역도산이었다. 당수를 휘두르며 일본인들을 사로잡았던 역도산. 그는 프로레슬링으로 일본 최고의 영웅이 됐다. みんなのヒーローだったんじゃない？もう子供から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まで。強い人？あの人まさか死ぬとは思わなかったけどね。やられても強いから。 그러나 일본의 영웅으로 떠오른 지 9년 뒤 역도사는 야쿠자의 칼에 찔려 최후를 맞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일본 사람들은 그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950년대) 역도사는 이 사각의 링에서 일본 사람들을 열광시키며 일본의 꿈, 일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역도산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40년째. 그런데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에 관한 책자가 40권이 넘을 정도로 아직도 그는 일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 사람들이 영웅으로 받들어 모시는 역도산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1940년 일제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인 역도산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950년대) 일본의 경제는 한국 전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일본은 이제 막 그 충격에서 벗어나 범국민적인 국가 재건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었다. 일본 자민당이 결성됐고 텔레비전 방송국도 하나둘 개국을 서둘렀다. 바로 그러한 때 도쿄의 스모 전용 체육관 고쿠기칸에서 한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렸다. 역도산과 유도 선수 출신의 기무라가 한조가 돼 미국의 샤프 형제와 대결을 벌이는 경기였다. 기무라가 먼저 링에 올랐다. 과연 덩치 큰 샤프 형제를 이길 수 있을까?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가두 TV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기무라는 처음부터 수세에 몰렸다. 경기가 시작된 지 25분. 결국 첫 판은 샤프 형제의 승리로 끝났다. 드디어 역도산의 차례였다. 링 중앙으로 돌진한 역도산은 벤 샤프를 순식간에 들어올려 내리꽂았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벤이 동생 마이크와 교대했다. 그러나 역도산은 틈을 주지 않고 마이크를 공격했다. 일본 사람들은 역도산의 활약에 열광했다. 수직으로 내리꽂는 역도산의 당수에 마침내 미국인 선수가 비틀거렸다. 역도산이 일본 최고의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다.
そしてその頃はまあ日本ではあんまりテレビもなかったですけどね、テレビが普及していなかったんだけども、NHK のテレビで放送されて、もう街頭テレビって日本で言ったんですけどね、この新橋の駅の前の広場とかね、そういうところにものすごい人が集まって、もうそれはもう熱狂してもう大変でしたね。その頃は私はまだ学生で、やっぱり街頭テレビ見て、うちにテレビはないですから、まあ、そういう広場の行ってテレビを見て、もうこれやってましたよ。역도산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 열도는 삽시간에 프로레슬링 열풍 속으로 빨려들었다. 기무라의 패배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역도산은 영웅이 됐다. 역도산이 등장하는 경기마다 그의 활약을 보려는 관중들로 안표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블러쉬와의 경기에서 역도산의 이마에 피가 흘렀다. 블러쉬가 물어뜯은 것이었다. 일본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TV로 경기를 지켜보다 놀라서 사망한 노인들도 있었다. 역도사는 일본인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그가 나오는 경기를 보기 위해 일본 국민들은 TV를 앞다퉈 구입했고, 이로 인해 일본 전역에 텔레비전이 빠르게 보급됐다. 역도산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다. 僕はね、力道山からもう本当にプロテスタントになって半年ぐらいの時に話聞いたこと、それはもう聞きましたよ。周りの他の会社の記者たちもみんな知ってたんですかね。半分半分ぐらいでしょうね。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 일본에서 역도산 붐이 일었던 그 시기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고 사회 전체가 극심한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때였다. 미군의 일본 점령은 일본의 주권 상실을 의미했다. 일본 사회는 희망의 출구가 없어 보였다. 그러한 때 일본 국민들은 역도산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戦争の相手のアメリカ人、典型的なアメリカ人ですよ、シャープ兄弟っていうのはね、大男で赤ら顔で金髪ででそれを力道山が空手チョップで倒すということによって、まあ気持ちいいと、そういうことでしょうね。ですからまあ反米とまではいかないけれども、やっぱりアメリカに対する日本人のこのね、中に気持ちの中にこのね、鬱積している感情が力道山の空手チョップで爆発したんですね。それでもう自分たちの代わりにもうやってくれたと。というのはアメリカ人コンプレックスっていうのがものすごく、昭和20年代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よ。で